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테리 사건과 예언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신비한 예언들을 다루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놓여 있을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현재 상황과 이를 둘러싼 예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제재와 내부 관리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식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회적 불안정 역시 깊어지고 있죠. 게다가 김정은 정권의 독재적 통치가 계속되면서 내부 반발이 발생할 경우 정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이 불안정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북한을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결국 북한은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중국의 통합이나 흡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립될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통일의 예언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북한의 위태로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일이 어떤 필수적인 선택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목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미래 안보를 위한 필수적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통일과 관련된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이 시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대 예언서들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며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해왔습니다. 타너 스님부터 남사고, 그리고 지모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한반도의 통일을 예견했을까요? 2025년, 정말 한반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예언들이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너 스님의 예언 2025년 한반도 통일. 먼저 살펴볼 예언은 불교 승려였던 타너 스님의 예언입니다. 타너 스님은 20세기 중반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와 세계 정세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미래를 예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저서 타너록에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를 암흑기, 비상사태로 예언했습니다. 이 6년간의 어두운 시대를 거친 후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며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예언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 암흑기를 지나고 나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5년을 남북 통일의 해로 예언하며,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종식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불교적인 세계관과 깊은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예측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는 분단 상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너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암흑기의 끝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았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희망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을 넘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중의 염원과 희망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타너스님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통찰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 사회의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타너스님은 또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부의 변화와 성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통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경계의 제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너스님의 예언은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결국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사고 비결 한반도의 통일 예언.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예언서, 남사고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사고는 조선시대 명종 때 활동했던 예언가로 그의 예언서에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사고는 통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남사고 비결은 조선시대의 예언서로 조선 명종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가 남사고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그 시대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역사적 사건들과의 연결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남사고 비결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어 현재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사고 비결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인 통합, 진연아시 용사적 구회, 백의 민족 생지는 통일이 용의 해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용은 뱀을 의미하며 이는 2025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음력으로는 을사년으로 이는 뱀의 해에 해당합니다. 남사고는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 사건이 남북한의 통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시점과 사건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건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예언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남사고 비결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과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남사고 비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남사고 비결의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남긴 예언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사고는 조선시대의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예언했으며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그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남사고 비결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깊은 통찰력에 기반한 예언임을 보여줍니다. 남사고의 예언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일을 예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남사고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 100의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재탄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사고 비결은 또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통일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이들이 남사고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사고 비결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통일에 대한 염원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남사고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모경 예언 2024년 새로운 지도자 등장.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지모경에 나옵니다. 지모경은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지도자는 정도령으로 불리며 그의 출현은 한반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합니다. 정도령의 등장은 남북 통일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4년 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급격한 변화와 통일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모경의 예언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정도령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감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정도령은 지모경 예언서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주로 조선시대와 관련된 예언에서 언급됩니다. 그의 출현은 민중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인물로 특별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령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어난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출생 자체가 민중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정도령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개인의 힘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정도령은 민중의 고난을 덜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모습은 그를 단순한 인물이 아닌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지모경 예언서에서는 정도령의 출현과 관련된 여러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주로 혼란의 시대를 언급하며 정도령이 등장하기 전 사회는 큰 혼란과 고통에 시달린다고 예언됩니다. 이 시기는 부패한 권력과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시기로 민중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도령의 출현은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정도령의 활동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지며 그의 출현은 단순히 개인의 구세주 역할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정도령은 단순한 인물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대표하는 존재로 그의 등장 자체가 민중의 집단적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도령은 정의와 평화를 상징하며 그의 이야기는 한국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도령은 지모경 예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출현은 민중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지모경의 예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정체성과 민족적 연대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된 미래를 이끌어갈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붉은 해의 예언 전쟁과 통일.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의 신호탄처럼 보이는 예언인데요. 붉은 해가 떠오를 때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중국의 학자이자 예언가인 마엔 펑의 예언 중 하나로, 그의 예언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엔 펑은 1636년에 태어나 1738년에 사망하기까지 점성술과 예언에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붉은 해가 뜰 때 이 나라는 비로소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구절은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붉은 해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명리학적 해석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변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병의 해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며 다음 병의 해는 2026년입니다. 그러나 예언에서 언급된 을사년은 2025년으로 이 시점이 한반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동쪽 바다의 검은 고래가 출몰하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검은 고래는 현대의 군사적 상징으로 해석되며 이는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전쟁의 발발을 암시하며 전쟁이 시작될 때 비바람 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리며라는 표현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현대 전쟁의 소음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전쟁이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전쟁은 두 지도자가 싸우고 군대가 모여드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7일 동안 지속되며 그 후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고 그 후 한반도는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예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단순한 파괴와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번영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붉은 해의 예언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쟁과 통일이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과연 통일의 해가 될까요? 이제 이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을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 주목하는 2025년은 한반도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언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예언서들이 같은 시기를 지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항상 뜨거운 주제입니다. 예언은 과거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예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은 한반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남사고 비결, 지모경, 그리고 마엠펑의 붉은 해의 예언까지 여러 예언이 공통적으로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북한의 위태로운 상황과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예언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과연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될까요?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언과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